내 이름은 미야노하라 케이. 30살의 가난한 회사원이다. 왜 내가 가난해졌냐 하면 부모님이 나 몰래 많은 액수의 빚을 낸 채로 두 분 다 사고로 돌아가셨기 때문이다. 게다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는 연대 보증인이 되어 있었고 돈을 빌려준 대부업자들도 부모님 대신 돈을 갚으라고 요구해왔다. 변호사 상담해보고 싶었지만 그럴 여유조차 없었다. 내 인생에서 지금이 가장 역대급 위기의 순간인 것이다. 하지만 불행은 연달아 찾아왔다. 뭐야? 아이를 대신 키워달라고요? 그래, 부탁 좀 할게. 아니 잠깐만요. 제가 지금 어떤 상황인지 알고 계시잖아요. 물론 알고 있지. 부모님의 빚을 대신 갚고 있잖아. 저는 빚에 쫓기는 몸이에요. 제 몸 하나 건사하기도 힘들다고요. 근데 중학교 여자애를 제가 어떻게 키웁니까? 그치만 우리도 더는 못 키우겠어. 갑자기 불러내서는 이게 지금 할 말이냐고. 교코가 실어증에 걸려버렸어. 정신과에도 몇 번 가봤는데 도통 나아질 기미가 보이질 않아. 실어증이요? 아무래도 반 친구들 사이에서 따돌림을 당했나 봐. 반 애들이 교코를 놀리고 괴롭혔대. 근데 꼭 남밀처럼 말씀하시네요. 가해자 측 부모들은 오히려 애를 어떻게 키운 거냐고 원인은 쿄코에게 있다며 우릴 몰아세웠어. 그래서 뭐라고 하셨는데요? 우리 잘못이 맞다고 그랬지. 예? 어쩔 수 없잖니. 원만하게 해결하려면 고개 숙여 비는 수밖에. 삼촌, 그러고도 삼촌이 아빠예요? 그 자리에 있던 쿄코가 받았을 상처는 생각해 보셨냐고요? 그 아이가 평범하지 않은 건 사실이니까. 어디가 어떻게 다른지 저는 전혀 모르겠는데요. 애를 키워본 적이 없으면 모를 수도 있지. 친구랑도 안 놀고 방에서 하루 종일 책만 보면서 뭘 자꾸 중얼거린다고 기분 나쁘게. 부모 자격이 없네요. 부모가 아이 탓만 하다니. 교표 때문에 우리까지 이상한 취급을 당했다고. 너도 우리 입장이 돼보면 이해할 수 있을 거야. 어느 날 먼 친척이었던 키사라기 노리코 숙모와 마사이코 삼촌의 호출을 받았다. 마지막으로 만난 건 5년 전 할아버지의 장례식이었고 그 당시 사촌이었던 쿄코도 함께 왔었다. 대체 무슨 일로 불렀나 했는데 나보고 사촌 동생을 대신 키워달라는 것이었다. 지금 내 몸 하나 건사하기도 힘든데 그런 내 사정은 싹 무시하고 쿄코를 자꾸 떠넘겼다. 순간 할 말을 잃을 정도였다. 저도 지금 부모님 빚 때문에 죽을 지경이에요. 애를 키울 여유 따위 없다고요. 막말로 교코가 어떻게 돼도 상관없다는 거니? 교코를 보육원 같은 곳에 맡겨도 상관없다는 거냐? 거기서 또 왕따를 당할 수도 있잖아. 당신들이 그러고도 부모예요? 결혼도 못 해본 네가 그런 소리를 하다니. 그냥 매일 밥만 먹여주면 돼. 교코가 유치원생이었을 땐 네가 자주 놀아줬었잖아. 그거랑 이건 엄연히 다른 문제예요. 말도 안 돼. 부모 자격도 없는 인간들 같으니. 교코한테는 K 오빠랑 같이 살면 된다고 말해뒀어. 웃기지 마세요. 한마디 상의도 없이. 자, 교코, 네 짐 갖고 이쪽으로 오거라. 교코, K 오빠 알지? 앞으로는 오빠랑 같이 살게 될 거야. 얘가 정말 짜증나니까 혼자 중얼거리지 좀 말라고. 빨리 짐 챙겨서 나가. 알겠다고요. 더 이상 저도 부모한테서 그런 소리를 듣게 하고 싶지 않네요. 어머, 우리 애를 대신 키워줄 마음이 생긴 거니? 이제야 나도 좀 편해지겠군. 다만 앞으로 무슨 일이 있어도 연락하지 마세요. 내가 연락을 왜 해? 화가 난 나머지 나도 모르게 한 말이었다. 역대급으로 가난한 생활을 하고 있었지만 13살 여자애를 거두게 된 것이다. 게다가 쿄코와 나는 나이 차이도 많이 났다. 이건 누가 봐도 이상한 상황이었지만 일단 쿄코를 데리고 올 수밖에 없었다. 차로 아파트에 돌아온 후 우리는 서로 마주보며 앉았다. 저 쿄코, 오랜만이구나. 네가 유치원생이었을 때 몇 번 만나러 간 적이 있었는데 기억나니? 이런 분위기가 너무 어색해서 말이 제대로 안 나오잖아. 어? 죄송해요. 뭐가 죄송하다는 거야? 저 때문에 입장이 곤란해지셨잖아요. 처음엔 좀 놀랐는데 잘못은 너희 부모님이 한 거야. 못 키우겠다고 애를 버리는 사람은 부모 자격이 없다고 생각해. 혹시나 저는 버려진 거군요. 미안해. 지금 제일 힘든 건 쿄코일 텐데. 괜찮아요. 제 걱정은 안 하셔도 돼요. 무슨 말을 해야 좋을지는 모르겠는데 적어도 내 앞에서는 애써 감정을 감추려고 하지 않아도 괜찮아. 애를 울렸잖아. 괜찮아? 무리하지 않아도 괜찮아. 사실은 어릴 때부터 외국 영화 보는 걸 좋아했어요. 자막이 없어도 영화를 볼 수 있도록 영어뿐만 아니라 다양한 언어들을 혼자서 공부해왔어요. 그래? 그거 참 기특하구나.
지금은 이태리어, 프랑스어, 중국어도 말할 수 있어요. 너 천재구나. 상상 이상으로 대단한데? 반 친구들은 그런 제가 기분이 나빴나 봐요. 뭐? 기분이 나빴다고? 서서히 저를 따돌리더니 왕따가 되고 말았어요. 그 스트레스로 실어증에 걸린 거구나. 불쌍해라. 부모님은 저를 버리셨지만 K 오빠한텐 절대 민폐 끼치지 않을게요. 부디 중학교를 졸업할 때까진 여기서 살게 해주세요. 자리에서 일어난 쿄코는 머리를 깊숙이 숙였다. 이건 쿄코의 잘못이 아니었다. 그저 좋아하는 일을 했을 뿐인데 왜 이런 일을 당해야만 하는 거냐고. 나는 주먹을 꽉 쥐고 이야기했다. 좋았어. 이왕에 이렇게 된 거 뭐든 해보지 뭐. 빚도 다 갚고 널 버린 놈들한테 복수도 해주자. 네. 이런 복잡한 사정으로 나는 쿄코와 함께 살기 시작했다. 솔가말 역대급으로 더 가난한 신세가 돼버렸지만 신기하게도 어디선가 근거 없는 자신감이 마구 솟아올랐다. 한치 앞도 못 보는 놈이라고 날 비난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인간에겐 초월적인 힘이 솟아날 때가 있다. 이 당시 나는 딱 그런 상태였다. 채널 수익이 올랐어요. 진짜? 자, 이거 보세요. 대단한데 이 정도면 회사원 월급보다 많을 것 같은데. 그쵸? 통장 정리하다 저도 모르게 웃었잖아요. 교코가 열심히 노력해준 덕분이야. 아니요, 제 덕분이 아니에요. K 오빠가 저를 보살펴주신 덕분이에요. 그런가? 그리고 모니로봇 채널은 저만의 것이 아니에요. 우리 둘이서 노력한 결과잖아요. 그렇구나. 제일 인기 있는 콘텐츠는 초보자도 뚝딱 만들 수 있는 요리 동영상이에요. 아직 그 정도는 아니야. 정말이라니까요. 영어랑 이태리어, 프랑스어, 중국어 자막까지 달았더니 외국인 구독자도 엄청 늘었어요. 천재소녀 쿄코의 다국어 실력 덕분이야. 동물 가면을 쓰고 찍으니 신상이 알려질 걱정도 없고 부업이 가능한 회사로 이직까지 했으니 이거야말로 만사 오케이죠. 처음에 시작할 땐 수익이 날 거라는 생각도 못했는데 설마 이렇게까지 늘어날 줄이야. 10년 전이랑 비교하면 유튜버란 직업도 흔해졌으니까요. 그로부터 10년 후 나는 40살, 쿄코는 23살이 됐다. 현재는 각자 다른 집에서 살고 있지만 같이 살기 시작하고 3년 동안은 고생도 많이 했었다. 쥐꼬리만한 월급에 빚도 갚아야 했으니까. 밥은 거의 매일 물밥으로 때우거나 남은 재료로 만든 반찬 하나로 버텼다. 자부하던 불굴의 의지조차 우지끈 꺾이고 말았다. 정말 힘들었는데 쿄코가 중학교를 졸업하기 직전 기적이 일어난 것이다. 좀처럼 나아지지 않던 그녀의 실어증도 단번에 나아버렸고 학교에서 친했던 친구들과도 잘 지내게 된 것이다. 그뿐만이 아니다. 내 생각엔 우리가 복권에 당첨되면서 모든 일이 시작된 것 같아. 아, 맞다. 싹싹 긁어 모아 샀던 복권 5장 중 1등짜리가 있을 줄은. 빚도 한 방에 다 갚고 스포츠 센터로 이직도 했었지.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노력해서 다행이라고 생각한 순간이었어. K 오빠는 전공도 스포츠 과학이었는데 관련 직종으로 취업하기가 힘들었다고 했었죠? 면접도 싹 다 광탈당했지. 그래서 일단 내 꿈을 접고 일반 회사에 취직하게 된 거야. 저도 무사히 고등학교도 나오고 대학교에서 공부도 실컷 할 수 있었어요. 성인이 될 때까지 저를 돌봐준 K 오빠에겐 감사할 따름이에요. 정말로 정말로 고마워요. 쿄코, 먼 친척일 뿐 우린 혈연도 아니었는데. 내가 약속했잖아. 더 이상 그런 부담은 가지지 않아도 돼. 그치만 네가 유튜브를 하자고 했을 땐 깜짝 놀랐었는데 스포츠 센터에선 요리에 관한 일을 할 수 없으니까. 덕분에 지금은 나도 엄청 즐거워. 믿자야 본전으로 시작해보길 잘했어요. 근데 왜 갑자기 같이 해보자고 한 거야? 직장에서는 영어밖에 못 가르치니까 인터넷에서 더 다양한 언어들을 사용해보고 싶어서요. 그렇구나. 컴퓨터는 전부터 계속 다뤄왔었고 취미로 동영상 촬영도 하고 있었으니까. 그걸로 돈을 좀 벌어보고 싶다고 생각한 거야? 네, 그러고 보니 채널을 만든 지도 2년이 지났네. 나 같은 40대 아저씨도 즐길 수 있으니 좋구나. 다음 목표는 구독자 50만 명이에요. 쿄코도 다국어 능력자의 재능을 살려서 옛날부터 계속 입사하고 싶어 했던 유학학교의 선생님으로 열심히 일하고 있다. 현재는 유튜브 활동을 함께하며 나이차가 많이 나는 나는 친남매처럼 계속해서 연락을 주고받고 있다. 처음엔 촬영 스킬이 부족해서 못 봐줄 정도였지만 2년간 하다 보니 꽤 많이 늘었다. 복권 당첨도 죽을 만큼 노력한 대가일지도 모른다.
혹자는 그저 운이 좋았던 거라고 하겠지만 나는 그렇게 믿으며 출근하고 있다. 오늘도 고생했다. 다음 주가 쿄코 생일이니까 슬슬 케이크 재료를 주문해놔야지. 저 혹시 미야노하라 케이씨 맞으시죠? 네? 누구시죠? 우리를 벌써 잊어버린 게냐? 당신들은 쿄코에... 오랜만이구나. 잘 지냈니? 아니 여긴 어떻게 알고 오신 거예요? 전에 살던 낡은 아파트에서 이사 온 지도 한참 됐는데. 친척들한테 부탁해서 물어봤어. 기니 꼭 할 말이 있어서. 숙모 삼촌한텐 절대 알려주지 말라고 그렇게 말해뒀는데. 이런 말씀 드리긴 좀 그런데요. 두 분 다 70대로 보일 만큼 팍 늙으셨네요. 맞아. 엄청 늙긴 했지. 10년 동안 우리도 고생을 많이 했거든. 설마 잊었다고 하진 않겠죠? 그날 거의 남이나 다름없었던 저한테 쿄코를 떠넘기셨잖아요. 그건... 정말 염치가 없으시네요. 쿄코는 혼자서도 잘 자랐어요. 인제 와서 부모의 도움 따윈 필요 없다고요. 아니야. 도움이 필요한 건 우리야. 뭐요? 소중한 딸을 떠넘기고 갔으니 입이 10개라도 뭐라 할 말이 없어. 하지만 염치 불구하고 이렇게 만나러 온 거야. 알바예요? 뭔 일인진 몰라도 저랑 상관없는 일이에요. 빨리 가세요. 그러지 말고 우리 말 좀 들어줘. 사실은 우리가 사기를 당했어. 불법 업자가 하는 다단계에 손댔다가 지금 범죄자로 몰렸다고. 다단계 범죄자? 그게 도대체 뭔 소리예요? 사실은 그게... 평소처럼 일을 끝내고 집으로 들어가려는데 어디서 많이 본 두 남녀가 다가왔다. 쿄코의 부모였던 이 두 사람을 내가 어떻게 잊겠어. 그만하고 가시라고도 해봤지만 두 사람은 무릎을 꿇은 채 제발 도와달라고 내게 매달렸다. 아, 짜증나. 하지만 결국 두 사람의 말을 들어주기로 했다. 우리 부부가 알고 지내던 친구가 있었는데 돈 벌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더라고. 사람들을 데려오면 데려올수록 월급이 올라간다고 하길래. 어디서 많이 들어본 얘기 같은데. 걘 우리가 결혼하기 전부터 친했던 친구였거든. 그래서 덥석 믿어버린 거지. 즉 돈 뜯어낼 목적으로 둘 다 호구 잡힌 거네. 처음 시작한 일은 주부들을 상대로 화장품을 파는 일이었어. 실제로 나도 한번 써봤는데 물건은 정말 좋더라고. 입소문이 퍼지면서 순식간에 수십만 엔이나 되는 돈도 벌었단다. 참 대단하시네요. 처음 몇 년간은 남편의 월급을 훨씬 뛰어넘을 정도로 벌이가 좋았어. 그래서 이 장사로 편하게 살아볼 생각에 남편은 회사도 관뒀지. 조기 퇴직이라니 한심하긴. 많이 벌 수 있다는 말에 혹해서 본인이 판 무덤에 제 발로 들어간 꼴이네요. 우리도 몰랐지. 어느샌가 화장품에 싸구려 성분들이 섞이기 시작했어. 난 그냥 갖다 판 죄밖에 없는데 사람들이 날 고소한 거야. 맞아. 우린 잘못한 게 없다고. 그래서요. 저보고 어쩌란 말이에요. 쿄코한테 말 좀 해줘. 우리 세 가족 다시 예전처럼 잘 살아보자고 말이야. 쿄코가 지금 어학교 선생님으로 일한다던데 우리 사정을 알면 쿄코도 우릴 도와주려고 할 거야. 갑자기 찾아와서는 무슨 말을 하려나 했더니 역시 내 예상대로였다. 잘못한 게 없는데 범죄자로 몰리고 말았고 게다가 손해배상 청구까지 당했으니 본인들 대신 내달라는 거겠지. 웃기고들 있네. 그날 이후로 쿄코는 본인에게 부모님이 없다고 생각하며 살아왔다고. 친자식의 인생을 짓밟아놓고 진짜 이게 말이 되냐고. 이 사람들 끝까지 들러붙을 것 같은데 신고해야겠다. 전화로 경찰에 신고하려던 바로 그때. 케이 오빠. 쿄코, 여긴 웬일이야? 오늘 제가 유튜브 채널에 올릴 동영상 자료 주러 오겠다고 했었잖아요. 그랬었나? 어제 라인까지 보냈었는데 깜빡하시다니. 미안. 이분들은... 쿄코? 쿄코니? 나야, 네 엄마라고. 엄마? 10년 전에 헤어지고 나서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었지? 그래도 그땐 네가 13살이었으니까 엄마 얼굴 정도는 기억하겠지. 뭐 대충은요. 아우 다행이다. 우리 잊고 사는 줄 알았어. 올해로 23살이 됐겠네. 아유 정말 잘 컸구나. 당신이 저희 아빠신가요? 왜 그렇게 서먹해하고 그러니? 나와 넌 아빠와 딸 사이인걸. 엄마까지 우린 한 가족이란다. 왜 그러니? 돌아가세요. 저는 당신들이랑 할 말이 없거든요. 뭐? 널 만나기 위해 일부러 여기까지 찾아온 부모한테 그게 무슨 말버릇이야? 저는 부모님이 안 계세요. 뭐? 게다가 연락하지 않겠다는 약속도 못 지키는 사람들과는 엮이고 싶지 않네요.
쿄코, 억지 부리지 마라. 누가 뭐래도 넌 내 배 아파 낳은 내 딸이야. 우린 지금 내일을 장담할 수 없는 처지라고. 100만 아니 10만 엔이라도 좋으니까 일단 돈 좀 줘봐. 싫어요. 앞으로도 계속 들러붙을 거잖아요. 싫어요. 뭐라고? 어쩜 그리 불효자식으로 자란 거니? 혹시 K 때문이니? 지금 생사람 잡는 겁니까? 아니요. K 오빠는 혈연 관계도 아닌 저를 걷어주신 분이에요. 그런 오빠한테 뭐라고 하지 마세요. 그리고 아직도 두 분은 눈치를 못 채신 것 같네요. 뭘 말이야. 중학생 때 저는 스트레스로 인한 실어증에 걸렸었어요. 근데 지금은 아무렇지도 않잖아요. 아직도 모르셨어요? 어이. 답은 이미 정해져 있어요. 2번 다신 찾아오지 마세요. 잠깐만, 듣고 보니 알겠구나. 자꾸 이러면 경찰 부를 거예요. 내 앞에서 빨리 사라지라고. 아이고 이런. 친딸의 말에 충격을 받은 숙모한 삼촌은 멘탈이 탈탈 털린 나머지 힘없는 발걸음으로 그 자리를 떠나갔다. 덕분에 방해꾼들을 쫓아낼 수 있었지만 목소리를 살짝 떨던 쿄코가 내심 걱정되기도 했다. 하지만 쿄코는 멀쩡했다. K 오빠, 제가 술이랑 안주도 사왔어요. 같이 한잔해요. 네? 아무래도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 우리는 기분 좋게 현관문을 열었다. 그날 이후 숙모와 삼촌을 만난 적은 한 번도 없었다. 친척에게 듣기로는 재판까지 열며 긴 시간 싸워왔지만 결국 패소했다고 한다. 많은 액수의 손해배상금을 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빤스런하며 자취를 감췄다고 한다. 그러던 중 한 여행지에서 우연히 거짓골을 한 두 사람을 발견했는데 검은 옷을 입은 사나이들에게 둘러싸여 뒷골목으로 끌려갔다는 지인의 말을 들었다. 아마도 사채에까지 손을 댔지만 돈을 갚지 못했던 거겠지. 분명 지금도 행복과는 거리가 먼 생활을 하고 있겠지. 참고로 내가 사는 곳을 알려줬던 친척들도 내게 사죄를 하러 왔다. 하지만 일도 다 마무리됐고 왜 알려줬냐며 따질 생각도 없다. 한편 잠깐만! 아무리 우리가 성인이라고는 해도 우린 17살이나 차이 난다고! 그래요. 제가 K 오빠 이상형은 아닌가 보죠. 그런 게 아니고 네가 뭐가 아쉬워서 나 같은 아저씨랑 만나겠니? 저는 K 오빠가 아니면 안 돼요. 정말? 어떻게 해야 제 말을 믿어줄 건데요? 혈연 사이는 아니지만 먼 친척 사이로 만났으니 갑자기 연애 상대로 보이진 않을 거예요. 그래도 천천히 다가와 주셨으면 해요. 혹시 유튜브를 같이 해보자고 했던 것도 그것도 그런 이유 중 하나예요. 쿄코가 이렇게 적극적인 아이였다니. 그 부탁을 거절할 수 있었는데도 저를 걷어주신 상냥함에 반한 거예요. 나이 같은 건 상관없어요. 빛이 난다. 눈이 멀어버릴 것 같아. 지금 당장은 어렵겠지만 그래도 잘 부탁할게. 네, 당연하죠. 지금까지 연애와는 담을 쌓고 지내던 모태솔로의 인생이었다. 하지만 미래를 함께할 사람은 생각보다 더 가까이에 있을지도 모른다. 행복하게 미소 지는 그녀의 모습에 덩달아 나도 미소가 지어졌다.